교대 박변의 이슈 맛집입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 메인을 꽉 채우고 있는 학교 폭력 미투 기사들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쌍둥이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부터 시작한 여자 배구계 학폭 미투는 남자 배구계에서도 불거졌고 체육계 전반으로 확장되었죠. 학폭 미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우 조변규, 아이돌 가수 현아, 여자 아이들 수진 등 연예계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학폭 미투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학폭에는 어떤 종류의 행동들이 포함되는지,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 있죠. 정신적 폭력에는 따돌림이나 욕설 등이 해당됩니다. 직접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따돌리는 것도 분명한 폭력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하게 욕설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명의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24시간 내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수법의 학폭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에는 폭행, 공동폭행, 상해 등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더 나아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가 모두 물리적 폭력인 거죠. 만약 이런 학폭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학폭행위를 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따라서 훨씬 가중된 책임을 집니다. 이런 형사책임에 더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더해집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폭 미투가 허위로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최근 모 연예인에 대한 학폭 미투가 거짓이었다고 밝혀진 사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폭로자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통방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이에 더하여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죠. 이처럼 학폭 미투에 관련되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은 다양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모욕죄나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이 때문에 학창시절에 당한 학교폭력을 성인이 되고 나서 해결하려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게다가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 전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학폭 미투가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유명인에 대한 것이다 보니 이들의 팬들을 중심으로 미투 폭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 의견이 난무합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는 잠잠하다가 왜 지금 와서 터트리냐 는 비난이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학폭이 한순간의 행위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욕설과 폭행의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시절, 학창시절에 당한 폭력은 결코 쉽사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가해자들의 어린 시절의 실수였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는 하나같이 공통된 변명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학교의 교실 안에서 밖에서는 이 같은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철없고 어린 시절의 행동이라 해도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뱉고 손발을 휘둘러서 때린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피해자들이 학폭 미투를 하며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헤집고 고통을 느끼기 전에 가해자들이 먼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돌아보고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대 박변이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